25단원은 합성함수와 역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아까 함수 그러면 그림을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 거였는데 책에서 하도 합성함수 설명할 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거 말고 자판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생긴 f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자판기가 정의역 x를 집어넣으면 뭐 fx가 튀어나오는 녀석이겠죠. 그 옆에 좀 다르게 생긴 g라는 함수도 있어요. 얘는 x를 집어넣으면 gx라는 녀석이 함수값으로 튀어나오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는 뭐지? 지폐를 집어넣으면 동전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동전 넣으면 장난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나는 지폐를 들고 다니면서 장난감을 뽑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락실에 가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지폐를 넣어서 동전으로 바꾸고 그 나온 동전을 여기다 넣어서 장난감을 돌린다고. 그런데 내가 귀찮아서 하나 개발한 거지. 이거 밑에다가 바로 얘를 딱 집어넣어서 껍데기를 씌웠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와서 보고 새로운 기계가 생긴 거지. 새로운 종류의 자판기 하나 생겼는데 이 자판기는 뭐다? 얘는 지폐를 넣어서 동전이 나오고 이건 동전이 넣어서 장난감이 뽑히는 녀석이었다면 얘는 뭐야? 지폐를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쨌든 장난감이 튀어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함수가 하나 새로 생겼다. 완전히 새로운 자판기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 합성이라고 얘기해요. 요 함수 f, 요 함수 g. 그래서 얘는 f가 위에 달려있고 g가 밑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과정을 보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차저차 해서 fx가 튀어나오겠죠. fx가 튀어나오자마자 얘가 g에 쏙 들어갈 거니까 튀어나오는 건 누가 튀어나오냐면 fx가 g를 통과한 녀석이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g, f, x 이렇게. 그래서 얘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g 합성 f라고 써요. f에다 먼저 넣을 건데 f를 뒤에다 쓴다고. g 합성 f라는 건 f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g야. 이게 좀 우리식으로 쓰자면 약간 순서가 반대인 것처럼 보여서 좀 별로이긴 하지만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넣으면 fx고 fx를 g에 넣으면 gfx가 될 거니까.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요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 g 합성 f, 제가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순서가 바뀌면 즉 f 합성 g는 이거랑 완전히 다른 녀석이다. f 합성 g라는 녀석은 이거랑 완전히 다른 녀석이다. 이건 누구냐면 g가 위에 달려있고 그 밑에 f가 달린 건데 이건 작동을 안 하겠죠? 동전을 집어넣으면 장난감이 나와. 여긴 지폐가 들어가야 동전 나오는 건데 장난감이 들어가는데 지폐가 들어왔다고 인식할 리가 없잖아요.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 라는 소리라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르고 지금 요 한 말에서도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이 합성함수라는 건 그래서 자판기 두 개를 이어 붙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녀석이 뱉어내는 거. 즉 F의 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자판기가 뱉어내는 게 밑에 있는 자판기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여야 돼. 그래야 계속 이어져서 통과가 될 거잖아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설명한다고. 이렇게 쓴다고요. F의 치역. G의 정의역. 물론 둘이 딱 같아도 되지만 둘 중에 크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누가 더 커야 돼?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잖아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치역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히는 거 없이 쭉쭉 통과할 거라고. 만약에 반대라면 치역 중에 정의역이 아닌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가다 말고 일로 세일 거잖아.
다 못 들어가고. 그죠? 차라리 남는 게 낫다고. 응. G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데 X가 1, 2, 3 Y는 A, B, C, D Z는 6, 7, 8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그래서 함수 F만 나타내보면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C가 D로 가. 요걸 F라고 볼 거고요. 요걸 G라고 볼 거야. G는 A가 6으로 가, B는 8로 가, C도 8로 가, D도 8로 가. 이렇게 생각다 칩시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집합 X 1, 2, 3이 바로 Z로 가는 거.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 함수의 이름은 G 합성 F라는 녀석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 대응 관계는 어찌 생겼다? 1을 넣으면 6으로 가네요. 2를 넣으면 8로 가고요. 3을 넣으면 역시나 8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보시다시피 X의 치역은 A, B, D예요. F의 그리고 G의 정의역은 A, B, C, D거든요. 얘는 더 커도 돼. C 아무도 선택 안 해도 상관없다고. G는 G 나름대로 성립하는 건데 합성할 때는 이거 안 쓸 거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얘를 합성함수 G 합성 F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무렇게나 막 합성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녀석이 싸는 걸 밑에 있는 애가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합성함수가 정의되더라. 자판기가 작동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여기에 몇 가지 성질만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대로 순서 바꾸면 당연히 다른 녀석이 되고요. 이게 꼭 두 개만 합성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세 개, 네 개 여러 개 합성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건 지우지 말걸. 에이, 반만 지우면 이상하니까. 두 개, 세 개 여러 개 합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G 합성 F에다가 HE라는 녀석을 합성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여기에다가 F를 합성한 거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좀 순서? 여러 개를 붙일 때 붙이는 순서만 다른 거야. 함수의 순서는 그대로잖아요. F 다음에 G 다음에 H고 F 다음에 G 다음에 H거든요. 그러니까 F가 있고 G가 있고 H가 있을 때 이거 두 개 먼저 묶은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나, 이걸 두 개 먼저 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조립하나, 어차피 똑같다고. 넣으면 F, G, H 순서대로 내려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결합하는 순서는 얼마든지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I라는 문자 하나 보이죠?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미리 열었고 그랬구나. 안 써 있어. 그냥 합시다. I라는 게 어디 있냐면 이게 항등함수 할 때 나오던 거거든요. 앞에 24단원에 보시면 나와 있으려나 모르겠네. 24단원에 174페이지 보시면 항등함수 써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함수 F를 X에서의 항등함수라 하고 흔히 I로 나타낸다. 그렇게 돼 있죠. 대문자 I가 항등함수를 나타내요. 항등함수 뭐였다고?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인데, 이 항등함수는 어차피 뭘 넣든 넣은 거 그대로 나올 거니까 합성을 하나마나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나 다 이걸로 똑같다. 항등함수는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똑같다. 마치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그냥 관이거든요. 관.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관을 달아 놓으나 여기다 관을 달아 놓으나 이 사이에 관을 끼워 놓으나 어차피 똑같다고. 그냥 통과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만큼은 아무렇게나 막 합성하셔도 상관없다. 됐죠? 기본 문제 몇 개 보러 가볼까요? 1번부터 보죠. 여기 이제 계속 산수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거 찾으래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F 합성 F의 5인데 이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하려면 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F 합성 F5면 F 합성 Fx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다 5를 대입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FFX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찾는 거고요. 이건 그냥 함수값 물어보는 거잖아요. 5를 미리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 뭐 하래? F라는 함이 있는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래. 그리고 튀어나오는 걸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에 누가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5 넣어서 튀어나오는 걸 다시 뽑아서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그 F5가 뭔지 찾으시면 된다고요. F5를 찾으러 가려고 보니 그냥 fx가 아니고 무섭게 생겼어. f3x-1이 2x제곱 더하기 3이래. f5를 찾을 거야. 어쩌면 되겠어요? 이 식에 x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이건 f14죠. f14가 53이야. 난 f14가 궁금한 게 아닌데? f5가 궁금해요. x에 뭐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되죠. 얘가 5가 되려면 x에 뭘 넣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은 3x-1이 5란 이야기니까 넘기면 x가 2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식에 x자리에 2를 대입해보면 얘는 f5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2를 넣어야겠죠. 여기 2 넣었으니까. 2 넣어보면 8에다 3 더하는 거니까 1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f5는 누구랑 똑같은 값이다? f11이랑 같은 값이다. 한 번 넣으면 11 나온다고요. 그럼 걔를 다시 f 넣으면 되죠. f11 찾을 거야. x에 뭐 넣으면 되겠어요? 4 넣으면 되죠. 요 x에다가 4를 다시 집어넣으시면 이 얘기하는 거라고 또 다시 3x 빼기 1이 2x제곱 더하기 3인데 나는 f11이 궁금해. 얘가 11이 되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생각하는 거고요. 3x-1이 11이 되려면 x에 4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4 넣으면 f11 여기다 4 넣으면 35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 35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산수하는 겁니다. 산수. 그죠? 참고로 fx도 찾을 수 있긴 있어요. 이게 나중에 혹시 필요할 연습 문제 있나? 그래서 필요할까 싶어서 미리 얘기하자면 f3x-1이 2x제곱 더하기 3 그랬거든요. 난 fx가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얘가 x가 되려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될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똑같이 x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t라고 하자고요. 그럼 얘가 t가 되게 하려면 x에다 뭘 대입해야 될까? 3x-1이 t예요. 1 넘기면 x는 3분의 t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즉, 요 x 자리에다가 3분의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대요? ft가 나온대요. x 자리에 요거 넣는다고 2 곱하기 3분의 t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그 다음 요 t 자리에다가 다시 이제 x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fx가 누군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fx를 찾는다고요. 찾을 수도 있는데 얘는 어차피 함수값 물어보는 거니까 굳이 fx까지 찾을 필요 없고 당연히 f 합성 fx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산수 몇 번 해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요 x랑 요 x는 다른데 이건 그냥 표기하는 것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ft는 이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x가 이거랑 다르게 완전히 fx가 2x 더하기 1이래. 그럼 ft는 2t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ft가 2t 더하기 1이면 fx는 2x 더하기 1이지 뭐. 근데 x는 t 더하기 1분의 3이잖아. 그럼 얘를 먼저 바꿔볼까요? 3x 빼기 1이잖아. 그럼 f3t-1은 뭐예요? 2t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요 t 자리에 3분의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fx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어느 지점에서 헷갈리는지 알고 있는데 이해 납득을 해보자면 봐봐. 아니 어느 지점에서 네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냐면 여기 x 대신에 어떻게 저떻게 해서 t를 넣었잖아. 근데 다시 그 자리에다 x를 넣겠다고? 약간 이상한데 싶잖아요. 이 x랑 이 x는 다른 x예요. 다른 x라고. 그냥 맘대로 바꿔도 돼요, 그렇게? 똑같이 바꾸면 되죠. 아니 여기 x 자리에 여기 t 자리에다 0 넣어도 되잖아. 여기 0 넣으면 여기 0 넣으면 되죠.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되고요. 여기 3 넣으면 여기 3 넣으면 되고 10억 넣으면 10억 넣으면 되잖아. x 넣으면 x 넣으면 되죠. 그냥 표기만 다르게 하는 거고 얘는 3x 빼기 1 자리 x에다가 이렇게 생긴 t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요 x랑 요 t는 서로 다른 녀석이잖아요. 당연히 요 t랑 요 x랑 요 x도 다른 녀석이에요. 이건 원래는 ft를 찾은 거고 그 t에다가 x라는 숫자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x랑 요 x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녀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의역으로 x라는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fx라고 쓰는 게 좋아서 그런 거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t라고 남겨놔도 돼. 이렇게. 봐요? ft가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 우리 뭐 하면 된다고? 5 찾으면 된다고. t에다 5 넣으면 돼요. 그리고 11 넣으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x를 바꾸는 건 그냥 보기 좋자고. 보기 좋자고 바꾸는 거지 다시 원래 문자인 x를 가져오는 거 아니다. 다른 거다. 이게 아니구나. 두 번째 건. 집합 x가 1, 2, 3, 4, 5인데 저것이 정의역이고요. 함수 f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래요. fx는 x분의 1을 만족한대요. 자느라 못 봤지? 완전 웃겼는데. 부딪혔어. ffx가 x분의 1이다 그랬거든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5개야. 그 실제로 5개를 넣어서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함수값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식을 하나 찾아봅시다. ffx가 어찌 생겨 먹었는지. 자, f의 x인데 요 녀석 밖에 있는 걸 먼저 헐어보면 fx가 누구래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래요.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fx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fx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누구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6이랑 같은 거예요. x 대신에 fx 들어간 거니까 x 대신에 fx 쓴 거야. 그치? 그런데 이 fx는 또 누구랑 같다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고요. fx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x 더하기 6 쓴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냥 x. 이러고 끝났죠. 운 좋게. 얘가 누구랑 똑같아? x분의 1이랑 같대요. 이거 반드시 풀라고. 그래서 x는 원래는 뿔마 1이지만 정의역 1, 2, 3, 4, 5니까 1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 합성함수 찾을 때 순서를 반대로 이렇게도 찾을 수 있거든요. 요 안에 있는 f를 먼저 헐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요 f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 f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잖아. 요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 쓰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똑같이 나올 거고. 그래서 안에 거 먼저 쓰냐 밖에 거 먼저 쓰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책,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책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책도 있고요. 근데 뭐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정석은 어떻게 풀었니? 정석은 위에 거대로 했죠. 요거부터. 그치? 아이고.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이래? 얍. 6개의 함수를 실제로 구하세요거든요. 지금 한 것처럼 구해보자면 f는 x-1이고 g는 -2x, h는 x제곱이래요. 1번부터 보시면 g 합성 f인데
얘는 G, fx 이거랑 똑같고요. G가 누구야? 마이너스 2x. 그럼 얘 뭐랑 똑같겠어요? 마이너스 2fx. 그죠? 지금 여기 x가 마이너스 2x야라는 건 gx는 마이너스 2x야 그 얘기니까 x에다 fx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다 fx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입니다. fx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다. 괜찮죠? 두 번째 거 f 합성 g는요. 얘는 f에다가 g를 넣는 거예요. f 누구였다고? x 빼기 1.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다? gx 빼기 1. 근데 gx는 누구라고?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둘이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결과도 다른 녀석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거 합성할 건데 여기다 할게요. 자리가 좁으니까. G 합성 F는 우리가 미리 해뒀잖아요. 요거 그냥 갖다 씁시다. 그럼 H에다가 G 합성 FX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H는 뭐 하는 거래? 들어온 거 제곱한 거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요게 hx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다 쓸까요? 4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4번에 있는 건 h 합성 g 합성 f거든요. 결과는 알지. 같을 거야. 같을 거야. 이거 둘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같은지를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요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h 합성 g. h는 요거고 g는 이거예요. 그러면 요걸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쓸까요? h는 제곱이니까 이게 h 합성 g거든요. 그럼 얘는 h 합성 g에다 f를 넣으래.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여기다 f 넣으라고. 오케이? 여서 얘네 둘이 똑같다. 마지막에 5번하고 6번은 자, 안 써도 되죠. i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이거 누구랑 똑같다? 그냥 f랑 똑같다. x-1. x-1. 항등함수 i는 앞에 합성하나 뒤에 합성하나 어차피 그대로다.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음 세 번째 건 f가 2x 더하기 a고 ff가 4x-9래요. 그랬을 때 저거를 찾아보세요 입니다. 유추하는 건데요. f를 먼저 볼까요? fx는 2x 더하기 a니까 얘는 2fx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또 이거는 2x 더하기 a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건 4x 더하기 3a예요. 그런데 얘가 누구래? 4x 마이너스 9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fx가 2x 마이너스 3이구나. 괜찮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G 합성 H가 F래.
H는 안 나와 있어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G 합성 H라는 건 G가 누구야?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럼 G 합성 H 누구겠어요? 마이너스 HX 더하기 2. 이게 G 합성 H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fx랑 똑같대요. hx 찾으래. 이거 가지고 찾으면 되죠. 넘기고 넘기고. h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오케이? 밑에 거 hgx를 찾으래. 이번엔 gx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게 뭐래? 2x 마이너스 3이래. hx 찾으래요. 아까 t 대입해서 찾는 거랑 똑같죠? 요것을 t라고 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t니까 x는 마이너스 t 더하기 2.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t 더하기 2 집어넣으면 요거는 ht가 되고 요거는 2 마이너스 t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1. 그래서 x는 누구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그냥 t 대신에 x라고 바꿔 쓰기만 한 거다. 됐죠? 아, 코 아파. (4번은) 집합 x 1, 2, 3, 4, 5 f는 x에서 x로 간대요. 정의역도 공역도 둘 다 1, 2, 3, 4, 5인데 fx가 저렇게 생겼대. 식으로 뭘 쓰기는 좀 그렇고 뭐 써있긴 한데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고작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f를 나타내보면 x가 1, 2, 3, 4, 5 또 x가 1, 2, 3, 4, 5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노란색으로 f를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나와 있으니까 3 이하면 2 더하래. 1은 3한테 2는 4한테 3은 5한테 4는 1한테 갈 거고요. 5는 2한테 갈 겁니다. 얘가 f예요. 그죠? G는 뭔지 모르겠어요. G1이 5래요. 그런데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같대요. 그래서 F 합성 G랑 G 합성 F를 그려볼 건데 너무 왼쪽에 그렸네. 요거는 G에다 먼저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G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G는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G1이 5라니까 화살표 이렇게 가죠. 요게 G입니다. 옆에다가는 우변 그릴 건데 이번에는 F에다가 먼저 집어넣는 거니까 요거부터 그리면 요렇게 생겼고요. G1이 5다. 이 상태에서 원래는 둘이 다른데 같아지도록 G를 찾아보세요잖아요. 같은 경우도 어쩌면 있을 수 있잖아. 같은 거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얘부터 살펴보면 G1이 5라는 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1부터 넣어보는 건데 1은 집어넣으면 5 거쳐서 2가 나와야 되거든요. 1이 2한테 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1도 2한테 가야 돼요. 그럼 1이 나와서 3 거쳤죠. 3 거쳤다 어디로 간다고? 2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얘랑 얘는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럼 그 바람에 G는 3 들어가면 2 나와야 된다며. 가면 되죠. 3 들어가면 2 나와야 돼요. 그럼 3 집어넣으면 2 거쳤다 4로 가네요. 그죠? 3이 4한테 가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3도 4한테 가야 되겠죠? 3이
5한테 갔죠? 5한테 갔던 게 4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또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고. 그럼 5가 4한테 갔다고. 5가 4한테 갔다고. 그럼 이제 얘 보면 되죠? 5가 4 거쳐서 1한테 가네요. 이렇게 갔다고요. 그럼 여기는 5도 1한테 가야죠. 5가 1한테 가려면 5가 2한테 갔으니까 요 2가 1한테 가줘야 돼요. 그럼 2가 1한테 간대요. 2가 1 거쳤다 3한테 가죠. 2가 3한테 갔다고. 2가 3한테 간다고. 2가 4 거쳤다가 3한테 간다고요. 이렇게 gx가 완성되더라. 그죠? 뭐 얘는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4가 3 거쳐서 5 가니까 4는 1 거쳐서 5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g가 되는 거고, 물어본 건 g3이랑 g5예요. g3은 2고요. g5는 4더라.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한 번만 해보시면 뭐 금방 다 파악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요 그래프도 꽤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보는 연습을 잘 해두셔야 하는데, y는 x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거든요. 여기 점선 찍어 놓은 거 칠판에 있는 거 보이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써놓을 필요는 굳이 없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y는 x라는 직선이 왜 나왔냐면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지는 점들을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y축에 a 있죠? 점선 이렇게 있잖아. 이것 따라 내려오면 여기야. a가 1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b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가 b란 이야기고요. c래. 여기가 c겠네. 여기가 d겠죠? e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a, b, c, d가 나왔는데 그걸 y는 x를 이용하면 여기에 a, b, c, d, e라는 걸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문제 1번부터 가보면 4번 넣으래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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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근차근 찾는 거야. F1은 이 그림에서 보면 F1은요. F1은 F1이라는 건 X좌표가 1인 거잖아요. 그죠? X좌표 1이 어디냐면 여기야. 이걸 어디다 넣겠다고? fx에다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닿아야 돼? 여기까지 가야죠. 얘가 fx잖아요. 그러니까 f1이 누구다? b다. f1의 값자체는 b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걔를 또 f에다 넣어야 돼. 그럼 fb는 얼마예요? b를 다시 x축으로 보내야죠. 그 다음에 f에다 대입하는 거지. 그죠? 그게 c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또 할 거야. 그럼 c를 x축으로 보내야죠. y는 x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fx에다 갖다 댈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d가 되고 마지막 fd는 그래서 누구다? d를 다시 x축으로 보낸 다음에 올라와서 가보면 2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괜찮죠? 또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지만 거의 매번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얘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튀어나온 함수값을 다시 x축으로 보낼 때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또 집어넣으면 얘 나오는 걸 다시 밑으로, 또 집어넣어서 나오는 걸 다시 x축으로,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2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역함수 가서 또 나와요. 다음 이야기는 역함수. 조기택은? 다음 역함수고요. 역함수는 제가 아까 1대1 대응 이야기할 때 잠깐 했죠.
역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아이고 거꾸로란 이야기잖아요. 역이라는 건 보시면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 이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아니고 함수 fx인 집합 x의 원소 x에 대응시키는 관계. 다시 y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x에 들어있는 원소를 대응시키는 관계. 그거 역시나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f의 역함수라고 말한다. 원래 f는 x 각 원소에 y 원소 하나가 대응이 되면 함수인데 반대로 y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x를 하나씩 대응시키면 그걸 f 역함수라고 말하겠다. 즉 아까 말했지만 화살표 보내는 과정을 리와인드 하시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고요. 근데 얘도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로서 작동하려면 애초에 공역에 있던 애들 모두 다 화살표를 하나씩 빠짐없이 받아야 뒤집었을 때도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꼭 되어야 한다 라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고 기호로 이렇게 쓰거든요. 잘 보시면 y는 fx라는 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정의역이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치역이다 그 얘기잖아. 그죠?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건 x하고 y하고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읽을 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읽진 않아요. 그냥 f 역함수 이렇게 읽던가 뭐 영어로는 f 인버스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재수없죠? 그냥 f 역함수 그럽니다. f 역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책이라 이게 칠판이어서 그냥 색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으로 187쪽이죠. 중간에 초록색으로 써 있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듣기 싫은 소리지만 f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랑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오케이? 완전히 같은 얘기라고요.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보시면 역함수의 성질 웬일로 먼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거 몇 가지는 그냥 좀 뻔히 알만한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봐봐요.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역함수의 역함수 거꾸로의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가 되겠죠. 거꾸로의 거꾸로는 그냥 똑바로가 되는 거라고요. 요거는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죠.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는 거죠. 줬다 뺏는 거고요. 뺏었다 준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얘도 x가 그냥 x로 나오는 거고 얘도 y가 그냥 y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f 역함수 합성 f도 항등함수고요. f 합성 f 역함수도 항등함수인데 문제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지만 f 역함수 f랑 f 합성 f 역함수 이 둘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인데 둘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정의역이 다르거든요. 봐봐요. 아까 요거 제가 무릎이 아파서 탄산을 안 먹거든요. 근데 나 그전에 코카콜라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다가 빨간색 코인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 코카콜라가 나와. 이걸 F라고 보면 지금 얘는 뭐 한 거예요? 빨간색 동전을 넣었다가 코카콜라 다시 쑤셔 넣어서 동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전을 넣었다 동전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뭐야? 역함수를 먼저 하거든요. 콜라를 쑤셔 넣어서 동전을 뽑았다가 다시 동전을 넣어서 콜라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콜라예요. 동전 넣어서 동전 나오는 거고 콜라 넣어서 콜라 나오는 거야.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는 입장에서 보면 둘 다 항등함수인 게 맞지만 이것은 정의역과 치역이 코인인 녀석이고 즉 정의역과 치역이 X인 녀석이고 요거는 정의역과 치역이 코카콜라 Y인 녀석이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X가 들어갔다가 X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Y가 들어갔다가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구분하려고 아래 첨자로 X, Y 이렇게 따로 써놨죠.
이거 뭐만 보시면 되냐면 처음 합성하는 게 누구인지 보면 되지. 위에 있는 건 F에다 먼저 넣는 거잖아요. 뒤에 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X가 정의역인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역함수가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정의역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이 조금 차이가 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얘나 아이고 F랑 G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다라는 말은 G가 F의 역함수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둘이 서로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었다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됐다는 건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다.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괄호 2번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합성해 항등함수래. 그럼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합성해 항등함수래. 어쨌든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라고요. 얘도 역시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양쪽으로 화살표. 세 번째 나오는 건 합성함수의 역함수거든요. 이건 아까 집에 넣어서 동전이 나왔고 그 동전 넣어서 인형을 뽑아갈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다? G 합성 F라는 새로운 자판기다. 근데 저 새로운 자판기 전체를 거꾸로 생각해야죠. 나는 지폐해놓고 인형 뽑아갔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욕먹은 거지. 집에 많은데. 그래서 인형을 다시 넣어서 지폐를 뽑았다고. 그러려면 G에다가 먼저 넣어야죠. 그 다음에 F에 넣는 거야. 과정 자체도 각각의 자판기를 거꾸로 돌아가야 되지만 자판기에 넣는 순서도 반대로 돼야 된다고요. F에 넣었다가 G에 넣었다는 건 G를 먼저 거꾸로 넣고 F에 거꾸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의 역함수는 뭐다? 각각을 역함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서 역시나 이렇게 반대로 바뀌게 될 거다. 납득이 가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구나. 역함수 구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책이 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좀 달라요. 어떤 책은 세 번째 걸 먼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세 번째 걸 먼저 하는 걸 선호해요. 내 마음이야. 그래서 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로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역함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패스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X랑 Y랑 서로 자리 바꿔요. 책에서는 세 번째라고 돼 있는 거예요. X와 Y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그게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오케이? 얘는 지금 Y는 2라고 정리되어 있는 걸 X는 2라고 정리한 다음에 X랑 Y랑 자리를 바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Y는 2라고 정리되어 있는, Y는 2라고 정리하는 게 우리가 약간 눈이 편해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거의 모든 함수를 Y는 어쩌고 저쩌고 X에 관한 식 이렇게 쓰는 버릇이 좀 있기 때문에 X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약간 좀 불편하다고, 눈이. 그래서 X랑 Y랑 먼저 바꿔 쓴 다음에 Y는 2라고 정리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미리 얘기하지만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여기는 몇 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단원까지 합쳐지면 역함수 구할 일이 잘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태반이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면 나서서 구할 필요는 없다.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찮아요. 그냥 1차 함수 간단하지. 차수가 올라가면 못 구하거나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아니면 발 벗고 나서서 구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걸 기억하시고 그 역함수를 구할 때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로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y랑 x랑 자리 바꾸고 세 번째는 y는 이라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x랑 y랑 자리 바꾸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그걸 그림 입장에서 보면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걸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역함수 x 그래프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5번에 보시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녀석이 되더라. 어디 뭐 써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있죠.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녀석이다.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나중에 뭐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유리함수 배울 거잖아요. 그 유리함수에도 가시면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세요 나오거든요. 무리함수도 가면 무리함수 역함수 구하세요 나와요. 그런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 있으면 그럼 그 점은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원래 함수랑 fx랑 f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 그런 거 할 때 써먹으려고요. 애초에 역함수 x라는 건 fx를 y는 x에 대칭이동한 건데 y는 fx가 y는 x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걔는 대칭이동 해봤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기도 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fx랑 역함수 x가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가 1,3이라는 점도 지나고 3,1이라는 점도 지난다고 치면 fx가 1,3을 지난대요. 역함수 어디 지나가야 돼요? 3,1을 지나가야죠. f가 1,3을 지났다는 건 fx에 1을 넣으면 3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역함수는 3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1을 지나가야 돼. x랑 y랑 자리 바꾼 거. 그럼 f가 3,1을 지나면 얘는요. 1,3을 지나야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 이런 데서 만나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다고. y는 x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죠?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역함수랑 그러니까 y는 x랑 x축이 애초에 만났다면 그건 대칭이동 시켜봤자 그 자리니까 역함수 지나간다라는 말이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라는 단서가 달리면 그때는 역도 성립해요. 둘이 같은 말이 돼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데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달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증가함수가 뭐냐면 그래프 있을 때 아무거나 점을 두 개 딱 뽑을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왼쪽에 있는 녀석보다 위에 있으면 증가함수라고 표현해요. 조금 더 교과서스럽게 말하자면 구간 내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클 때 fx2가 더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그 2학년 때 할 건데 약간 심각해져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내가 참이라고는 안 했어.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여기선 충분해요. 본격적인 건 2학년 2학기 때 배울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학 2를 해야 돼요. 수학 2에 미분하러 가서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증가함수라는 말의 정의가 그리고 그거랑 접선의 기울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지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커리큘럼상 그건 내년에 할 건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게도.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내년에 배울 내용이어서 내년에 배울 걸 알고 있어야 이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할 수 없잖아 그걸.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증가함수인 것만 줘요. 그냥 니들도 모르게 그냥 증가함수인 것만 줘. 그래서 마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인데 아 그러면 y는 x랑 교점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풀어도 모순이 없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죠? 원래는 꼭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 그러면 y는 x랑 fx의 교점만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증가함수라는 단서가 달리면 꼭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해도 돼. 그런데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가 없다고 교과서가. 그래서 확인 안 해도 그냥 증가함수인 것만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찝찝함이 남아있지만 1학년이니까 y는 fx랑 역함수 x랑 교점 찾으라 그러면 fx랑 y는 x랑 교점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푸셔도 된다고요. 빠르게 문제 몇 개 풀고 공부할 시간을 드리지요. 역함수 구할 필요 없다고 실컷 얘기했는데 역함수를 구하세요예요. 구합시다. 1번 f 역함수 구하래. f가 이거거든요. f 역함수는 뭐겠어요? fx는 누구였다? 2x.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이에요. 두 번째 y랑 x랑 자리 바꾸고 세 번째 y는 정리한다. y는 2x, x는 2y, y는 2분의 1x. 얘가 누구다? f 역함수 x. 완전 쉽죠? g 역함수는요. y는 x 더하기 1. 암산하자. y는 x 더하기 1. x랑 y 자리 바꿔요. x는 y 더하기 1. y는 x 빼기 1. 요거 하래요. f 역함수랑 g 역함수랑 둘이 합성하래. 누구부터 하라고? 얘부터 할까요? 이거니까 2분의 1 g 역함수 x. 얘 뭐라고? 이거라고. 글자 잘린다. 얘는 바로 하면 되니까 g 합성 f는 g가 누구야? x 더하기 1, fx 더하기 1, 2x 더하기 1.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y는 2x 더하기 1, x는 2y 더하기 1 넘기고 2로 나누면 y는 2분의 x-1 이니까 얘랑 똑같다. 그래서 이것의 전체 역함수랑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랑 얘랑 얘는 결과가 똑같다. 아까 말한 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을 역함수하는 것도 맞고 거기에 순서마저도 뒤집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함수를 대입해서 확인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2번 줄줄이 하라는 이야기인데 치고 되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h가 f다 하거든요. f랑 g는 어차피 다 나왔잖아요. h만 안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먼저 넣을 건데 이걸 g에다 g 역함수에 넣고 또 f 역함수에 넣고 하기가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써 있는 건 이렇게인데 얘만 남기고 다 없애버릴 거예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없애려면 왼쪽에다 F를 하나 합성해요. 그럼 얘만 합성하면 안 되지. 얘도 왼쪽에다가 F를 하나 합성해야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F랑 F 역함수야. 뭐가 된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I. F랑 F 역함수는 합성하면 말이 좋아 항등함수지 그냥 마치 소거되거나 약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 뭐 되는 거냐면 G 역함수 합성 H가 F 합성 F랑 같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번에? 얘 죽여야죠. 뭐 한다? 앞에다가 G를 합성한다. 얘도 앞에다가 G를 합성해야 돼요. 합성하는 순서는 꼭 지켜야 돼. 그럼 좌변 뭐 되는 거야 이제? 얘네 둘은 합성하면 I로 날아가니까 HX만 남고요. G 합성 F 합성 F다. 이거 찾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죠? 요거는 직접 찾으시면 되겠죠? fx는 ax 더하기 b인데 f 역함수 1이 0이래요. 이걸 쳐다보고 그러면 역함수를 찾아서 1을 대입해야지. 그러면 0이 나오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역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면 구할 일이 없어요. 봐. f 역함수 1이 0이다 그랬거든요. 이걸 구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뭐 하면 되겠어요? f를 합성하면 되죠. 여기다가도 f를 여기다가도 F를 뭐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뭐 된다? F랑 F 역함수니까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1. 우변보다 F0. 이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역함수에 1 넣어서 0 나왔다는 건 원래 0 넣어서 1 나왔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1을 넣으니까 0이 나왔지. 0 넣으면 1 나오니까 1을 꽂아 넣으면 0이 뽑힌다고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0 대입하면 1 나와요. 그래서 B가 1이다. 뒤에 있는 건 계속 하면 되죠. F0이 얼마라고요? F0은 1. F1은 얼마야? A 더하기 1. 얘가 3이래요.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밑에 있는 것도 F가 요거고 역함수도 존재하는데 1,2가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간대요. 그럼 F1이 얼마다? F1이 2고 G1도 2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 다 1,2를 지나간다며. 근데 G라는 건 F 역함수랑 똑같은 거였다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자면 얘는 뭐다? F2가 1이다 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되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많니? 두 개밖에 없구나. 다 왔어. 녹화는 잘 되고 있겠지? 안 할 거야. 다 들었잖아. 뭐라고요? 팔자죠 뭐. 5점일까 그럼? 어떻게 이거 또 해?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정의역이 1보다 큰 실수래요. 그렇다 칩시다. F는 저거고 G는 이거고 G 역함수 10을 물어봤어요. 그럼 G 역함수 X를 구해서 10을 대입하냐? 그게 아니야. G 역함수 10은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G라는 함수가 있는데 10을 넣었더니 뭐가 뽑히니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뭘 때려 넣어야 10이 나오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보다 GX는 뭐 집어넣어야 10 나오니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G 역함수 10 이것의 값을 K다 라고 하면
10은 GK다 그 얘기잖아요. G에다 뭐 집어넣어야 10 나오니? 그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 K 플러스 1이 10이다. K는 19. 얘 얼마다? 19다. 그죠? 밑에 거. 맨날 똑같이 생긴 거 나오거든요. 복잡하게 생겼어요. 얘부터 간단히 해야겠지? 여러 개를 합성하고 있고요. 막 중간에 막 합성한 걸 역함수 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얘부터 간단히 한 다음에 2를 대입하자고. 그럼 요 안에 있는 괄호부터 간단히 하면 얘는 그냥 F. 얘는 뭘로 바뀐다고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그리고 F. 여기에 2. 간단히 해보면 얘랑 얘는 합성하면 날아갑니다.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F랑 F 역함수가 바짝 붙어 있어야 둘이 사라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항등함수로 사라지니까 결국 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F2는요. 얼마야? 10? 10이야? G 역함수 10 얼마였죠 아까? 19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먼저 간단히 나타내고 나서 역함수의 함수값은 방정식 푸는 거다. 역함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구하여라.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여라. 니까 F 역함수 구하면 채연아 뭐니? F 역함수 X는 F 이건데? fx는 어떻게 생겼다고? y는 x-2 얘가 fx잖아. f 역함수는 어떻게 찾는다고? x랑 y랑 자리 바꾸고 y는 이거 넘어가면 x 플러스 2잖아요. 얘가 f 역함수다. f 역함수 x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찾는다고요. 됐어? 두 번째 거요. HF가 G래요. H 찾으래요. H 합성 F가 G래요. 이거 찾으래요. 얘 없애야죠. 이거 어떻게 없앨 건데? F의 역함수를 합성한다. F를 띄어내겠다는 건 F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한다. 그럼 얘도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되죠. 그럼 좌변은 뭐 된다? HX. 우변은 뭐 된다? GF 역함수 X.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네요. 해보면 G는 뭐래? 2 X 더하기 1이고 F 역함수 저거니까 2X 더하기 2 더하기 1. 이어서 2X 더하기 5다. 좋죠? K 찾으래. 뭐 하면 돼요? F의 역함수를 앞쪽에 합성하면 되죠. F, K가 G였는데 얘만 남길 거고 얘 죽일 거니까 앞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하시면 되죠. 그래서 KX라는 건 F 역함수 G고요. F 역함수가 X 더하기 2니까 GX 더하기 2. GX 누구였다고? 2X 더하기 1 더하기 2. 여서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지요. 쉽죠?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도 역함수도 뭐 간단한 수준의 산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요거 이제 나중에 요거 자체보다 뒤에 유리함수 요거 말고
27장 가보시면 뭐 유리함수, 28장 무리함수 나올 텐데 다음 주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다 하니? 안 나오네. 요 유리함수 그래프에 가보시면 합성함수 또는 뭐 이렇게 역함수 구하는 것들 다 나오거든요. 요 단원뿐만 아니라 다음 단원에 가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엔 24장이랑 25장 기본 문제 정도는 풀어볼 수 있겠죠? 풀고 갑시다. 네? 집에 가서 안 풀 거잖아요. 안 꺼졌지요?